매주 일요일 세계경제 탑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4월 28일자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올립니다. 오늘 첫 방영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편집했던 토픽 뉴스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선정한 위클리 토픽 뉴스는 중국의 동영상 비디오 쉐어링 앱인 틱톡의 이용자 수가 10억 명을 돌파하였다는 블룸버그 뉴스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The kids use TikTok now because data mined videos are so much fun 인데 주 내용은 틱톡의 15초짜리 동영상이 너무나 펀해서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영스터들이 틱톡 웹사이트를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업체 조사에 따르면 틱톡 앱은 지난 1월 중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4,580만 건이 다운로드된 1등 앱이었다고 합니다. 틱톡은 2018년 말 현재 전 세계 75개 언어로 150개 시장에서 서비스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런칭한 지 겨우 1년 반밖에 안 된 틱톡이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인스타그램 등 세계 최고의 소셜미디어 업체들과 대등한 경쟁 상대가 된 거죠. 틱톡 플랫폼이 전 세계 티네이저 영스터들 사이에 선풍적 인기를 끄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째, 15초 정도의 짧은 동영상을 쉽게 편집하도록 도와준다는 점. 둘째, 동영상에 틱톡이 제공하는 멋진 배경, 음악과 튀는 영상 효과를 삽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강점으로 틱톡이 톡톡 튀는 젊은이들에게 프렌들리하게 다가선 거죠. (2017년 11월에) 출시된 틱톡의 대성공으로 틱톡 앱을 개발한 바이트댄스사, 중국어로 쯔지의 티아오동, 이 회사는 현재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기업 가치 밸류가 무려 $75 빌리언, 우리 돈으로 87조 원이네요. 흔히 $1 빌리언 이상 밸류가 있는 스타트업을 아이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이트댄스의 밸류가 $75 빌리언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하이퍼 슈퍼 아이콘이라고 해야겠군요. 바이트댄스의 또 다른 강점은 AI 기술적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용자들이 가장 재미있는 콘텐츠를 쉽게 서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타 소셜미디어사와의 차별적 경쟁 요소라고 하는군요. 중국에서 10억 명이 넘는 이용자를 거느린 소셜미디어 앱으로는 위챗이 있죠. 위챗은 모바일 메신저 앱, 우리 카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앱인데 텐센트 계열이죠. 그런데 위챗 이용자는 주로 중국인인데 반해 틱톡은 대부분이 외국인입니다. 틱톡은 동남아, 인도에서 시작해서 차츰 미주와 유럽으로 확산한 거죠. 바이트댄스의 파운더 겸 CEO인 장이밍, 우리 이름으로 장일명이군요. 하나일, 울명, 명은 트위트, 철프와 같은 뜻이네요. 울명자. 1983년생이고 우리나라 37세. 이 2012년에 칭화대 인근 아파트에서 앱 회사를 처음 설립했고, 그리고 성공하게 된 게 이제 진리 토티아오, 투데이즈 헤드라인이라는 앱을 개발했는데 이게 대성공했어요. 또 현재 애독자 수가 7억 명에 달하는 중국 최대 뉴스 사이트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이두나 알리바바, 그 텐센트 등이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장이밍 씨가 정중하게 거절했죠. 잘했네요. 그리고 2016년에 이제 그 또인 앱을 런치했는데 이게 지금 틱톡의 중국어판입니다. 이게 먼저 나왔고, 그리고 1년 후에 해외판인 이제 그 틱톡을 런치했고, 그리고 더욱 발전하게 된 계기가 2017년 11월에 그 뮤직비디오 앱인 그 뮤지컬.ly, 그 당시에 100만 이용자를 품고 있었는데, 이 뮤지컬리를 8억 불, 우리 돈 9천억 원에 인수한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글로벌 스타 플레이어로 이제 급성장하게 된 겁니다. 대표 장이밍의 현재 재산은 13 빌리언 달러, 와, 우리 돈으로 14조 몇천억이죠. 중국 내 구입 부자가 되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바이트댄스의 매출은 올해 18 빌리언 달러, 내년에 29 빌리언 달러를 예상하고, 수익은 대부분 중국에서 광고 수입인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 적자를 냈어요. 작년에 1 빌리언 달러 적자를 냈군요. 그래도 회사 가치는 커집니다. 페이스북 등 여타 소셜미디어 업체와 마찬가지로 틱톡의 경우에도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 차일드 세이프티 문제가 상존하는데, 그래서 뮤지컬리 인수 당시에 미국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으로부터 개인정보 부당 수집했다는 이유로 5.7 밀리언 달러를 벌금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만 다른 소셜미디어보다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덜 심각한데, 이유는 그 주 이용자가 주로 어린 학생들이고, 그리고 워드보다는 동영상, 비디오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덜하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동사의 그 코퍼리트 컬처를 보면은 워크홀리즘이라고 해요. 그중 워크홀릭 이런 정도라고 하네요. 근로자들이 구정 때 일하느라고 애인과 애들에게 미안했다고 말할 정도고, 그런 정도. 물론 회사는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과 이에 따른 보상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개천에 용나듯 큰 회사가 나오고 벼락부자가 나오는 거죠. 이 기사를 읽으면서 떠오른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과 중국인의 근로시간량이 역전되었다는 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진입 단계에서 중국에게 밀릴 가능성이 더 커졌구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중국은 모택동 주석 시절부터 주 40시간 근무, 즉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법제화하였죠. 그러나 실제 성장 주도 회사들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야근과 주말 근무가 다반사로서 일 중독, 워크홀릭이 많다고 합니다. 틱톡 CEO 장 이밍도 구정휴가를 이용해서 미주 유럽 시장 개척하러 출장 갔다고 하네요. 요즘 한국 대기업들 얘기 들어보면은 노조와 정부 감시가 무서워서 전 직원 칼퇴근시키고 심지어 소등까지 한다고 합니다. 중국과 한국이 근로시간 면에서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만약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중국에 뒤진다면 이 요인도 무시할 수 없겠죠.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하면 근로자들이 40시간 넘게 워크홀릭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또 성과 보상을 확실하게 해준다면 이는 기업과 근로자는 물론 국민 경제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알리바바의 잭마 회장이 한
발언 두 개를 소개해 드리죠. Nobody ever changed the world on 40 hours a week. 어느 누구도 주 40시간 일해서 세상 바꾼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996 is a huge blessing for the young. 여기서 996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근무한다는 뜻입니다. 즉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 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천재 기업가들 중 예를 들면은 일론 머스크나 프랭크 왕 등은 워커홀릭에다 성과주의를 강조하는 분들이죠. 사실 우리도 고도 성장할 때 7, 106, 7, 10, 6 근무도 했죠. 아침 7시 출근해서 10시까지 근무하고 6일간 근무했죠. 당시는 힘들긴 했어도 보람차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긴 시간 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